네, 주요 인사들과 이야기해보는 시간 끝장 인사이트입니다. 김준형 조국 혁신당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의원님 오늘 아침에도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토마토 뉴스의 이 전속 아닌가 하는 얘기가 들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뉴스 토마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침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여전히 남은 이제 전쟁의 불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휴전을 한 건 맞는데 휴전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예, 예. 정도의 분석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자, 휴전 협상이 보통 이렇게 끝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되고 또 휴전이 선언되는 게 굉장히 이례적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SNS에 올려버리고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12시간 주. 물론 그러니까 3자가 모이거나 4자가 어떤 장소에 모였다면 시간이 훨씬 걸릴 거 아니에요. 최후 통첩처럼 미국이 휴전을 선언해버리고 12시간 안에 하라고 먼저 이란한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한테 얘기해서 결국 하루 24시간을 줘서 지금 3단계로 이렇게 휴전이 일단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하다 보니 막 남은 그 미사일이나 이미 명령이 하달된 미사일 몇 발 또 서로 이렇게 교환되고 네. 그것 때문에 저쪽에서 먼저 위반했다. 그래서 다시 깨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아침에 트럼프가 미국 아침 시간으로 막 화를 내고 심지어 욕도 했어요. 쌍욕도 하고요. 네. 하면서 제발 지켜라. 그리고 지금 날아갔던 것들은 미처 안 알려져서 서로 오발한 거니 실수니 여기서 멈춰라. 그리고 일단은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그럼 받아들였다고 괜찮은가? 우리가 여기서 단초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또 실제로 위반하거나 위반 안 했는데 전쟁을 하고 싶은 사람은 위반했다고 휴전을 깨질 수 있죠. 휴전 이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 휴전입니다. 불안한 휴전이다 이러셨는데 저는 그 아침에 트럼프가 쌍욕하는 그 장면이 네.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게 네, 네. 트럼프도 굉장히 지금 신경이 날카롭구나. 날카롭죠. 네. 네, 그리고 이 휴전 상황이 혹시 계속 지속되지 못할까봐 불안하구나라는 네, 생각이 네, 네, 들었거든요. 트럼프는 자기가 계속 밝혀왔던 철학에 사실은 비껴나 있었습니다. 폭격한 거는 기존의 고립주의나 늘 오바마나 바이든을 조롱할 때 썼던 말 멍청한 전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전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를 생각하면 굉장히 평화롭지 못한 이미지지만 본인은 평화에 대한 강박증이 있습니다. 그게 평화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자기만이 힘을 통해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일종의 관심 그렇잖아요. 집중받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그래서 자기 이전에 일어났던 전쟁은 자기 재임 중에 끝내야 하고 자기 재임 중에는 절대로 전쟁이 나지 않아야 된다는 강박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때렸잖아요. 네. 근데 본인에게 전쟁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작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칠 때 작전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네. 말을 쓰는 네.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실제로 자기를 지지했던 마가 극우 그룹에서는 고립인데 왜 전쟁에 참여하냐 하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 한 번으로 모든 게 끝나야 그나마 맞아요. 맞으니까 지금 그냥 이게 마음도 급하고 하니까 욕을 막 한 것 같아요. 일단 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SNS 상으로 그것도 이제 그 양국이 아니라 제3자의 입장인 미국에서 네. 이제 휴전을 얘기를 한 거고 이란과 이스라엘은 그래 니네들이 상대가 나한테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휴전 네. 맞다 이렇게 지금 합의를 한 상태는 맞는 거죠. 그렇죠. 그 합의가 이제 어떤 조약이나 만나서 회담이 아니고 트럼프가 얘기해서 나 이쪽에서 받았으니까 너도 해. 그런 상태죠. 지금 어떤 의미에서 다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걸로 휴전이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휴전 문서가 있고 한 게 아니고. 네. 일각에서는 네. 이게 이제 트럼프도 모르게 네타냐후의 어떤 그 의도에 말려들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네타냐후가 사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좀 정치적으로 좀 악조건에 있었잖아요. 악조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이제 참전을 하면서 좀 그 상황이 좀 괜찮아졌다,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동의하는데요. 일단 그 지금 외교가에 나도는 것이 전쟁이 끝나면 네타냐후도 끝난다. 거든요.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자기 정권을 지금 하마스와의 전쟁과 이란과의 전쟁을 계속 전쟁을 하면서 자기 정권을 그렇죠. 유지하는 형태입니다. 사실 젤렌스키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젤렌스키는 이제 피해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미 임기를 지나 있고요.
그 임기 연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혹시 보셨을지 모르는데 폭격하고 나서 이렇게 트럼프를 찬양하는 그 네타냐후의 연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중간중간에 그의 얼굴을 보면 그냥 약간 미소가 그냥 웃음을 못 참는 약간 심하게 얘기하면 약간 비열한 미소를 저 여러 번 봤거든요. 다시 한번 네, 시청자들 한번 봐야겠네요. 돌려보시면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런 것들을 각오하고 저는 그래서 미국에서 트럼프가 네타냐후의 함정에 빠졌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두 사람 사이도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그 직전에 그런 이스라엘이 때리기 전까지 뭘 했냐면 이란과 미국이 핵 협상을 했습니다. 60일간. 60일 기한인데 딱 핵 협상 60일이 지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 때려버린 게 바로 6월 13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전쟁으로 끌어들인 것이고 트럼프는 자기가 이것이 이 전쟁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간 셈이 된 거죠. 네. 아까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내부 지지자들의 이제 뭐 네. 단체라고 할까요? 마가 마가 모임조차도 네. 반대했던 참전을 미국이 네.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면에 있어서 트럼프가 사실 다른 전문가들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참전 안 할 거다 했는데 결국에는 참전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상을 깨고 혹시 이렇게 나선 이유가 있다고 보신다. 그게 이제 자기가 판단할 땐 숟가락 얹을 최고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때리면 정말 항복할 것 같았던 거죠. 그리고 그거에 네타냐후한테 설득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은 다 가져가쇼. 당신이 지금 그래서 얘기한 게 peace through strength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두 가지 더 뭐라 그랬냐면 strength가 앞에 있다. 힘이 있어야 한다. 힘을 통한 평화. 힘을 통한 평화라는 거를 네타냐후가 얘기했고 그거를 확인시켜주고 결과적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트럼프다 박수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작동했을 겁니다. 트럼프 보기에 이거 한 방만 때리면 전쟁 끝나고 이란 항복합니다. 정말 항복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공을 가져오기 위해서. 네.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본인이 주도하는 본인이 거죠? 주도고 그 네, 자리에서 그렇죠. 뭔가 성과를 이렇게 해서 빵빠레를 울리는 이 장면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걸 네타냐후가 굉장히 잘 이용한 이용한 것 거라고 저는 그렇게 같은데 생각합니다. 아직도 네타냐후의 의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게 진행형인 게 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이렇게 남겼어요. 이란의 정권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역시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바라는 바 아닌가요? 그렇죠. 처음에는 사실상 또 그 전에 또 이스라엘한테 설득된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이나 IAEA에서는 그 이란이 무기급으로 이렇게 핵을 개발한 거를 부인했었습니다. 네. 실제로 털시 캐버드라고 DNI 정보국장도 아직 멀었다고 얘기했고 몇 년 남았다고 했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이스라엘은 지금 곧 가진다 그랬거든요. 갑자기 트럼프도 곧 가진다로 바뀌었고 개버드한테 당신 몰라. 이게 너무 이상한 겁니다. 정보 수장이 얘기했는데 당신 몰라 그랬어요. 그거는 네타냐후가 그렇게 설득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란을 쳐야 되는 명분 자체가 뭐 명분 자체를 만들어준 건데 그걸 덥석 문 거고 때린 거죠. 일단은 휴전을 이행하는 그 시점조차도 예, 예.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정한 건데 상대국에서는 일단 미사일이 결국에는 오갔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휴전에 대해서 좀 위반을 했으니 휴전 아니다. 이 사태까지 사실 어제 언급이 되긴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단 살얼음판이긴 하지만 휴전이라고 봐야 되는 건 그렇죠. 맞나요? 휴전을 맞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게 예고편이 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깨질 가능성 앞으로도 남아 있다. 특히 네타냐후가 마음을 먹으면 그 SNS에 12시간 12시간 준 그 시점이 마지막 그러니까 종전이라고 하는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구별해야 돼. 우리 휴전 종전 쉽게 쓰는데 우리가 했고 지금 휴전 조약이 있는 것은 armistice라고 그럽니다. 네. 근데 이거는 ceasefire. 네. 그냥 지금 전투 중단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떤 평화 협정으로 가려면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 적어도 핵 협정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잘 되면 이게 좋은 방향으로 트럼프가 이렇게 했지만 좋으면 이란이 같이 실제로 자기가 협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60일 동안 합의해 주지 않았던 그걸 포기하면 이게 이제 평화 협정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야 진짜 종전인데. 진짜 휴전이 종전이죠. 근데 예. 일단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가스라이팅 하듯이 네. 12시간 휴전하고 종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상황이 계속해서 지켜지느냐? 아까 전에는 이제 이렇게 안 지켜질 가능성이 가능성 꽤 높다고 있다. 예. 보시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평가가 계속 나와. 이거와 관련이 있는 게 뭐냐면 트럼프는 계속 완전히 제거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 전문가들은 완전히 제거 못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제거했다는 건 트럼프고요. 그 다음은 뭐냐 3, 4년 정도 뒤 뭐죠? 그러니까 늦췄다 개발을. 그 다음에 근데 지금 나오는 건 한 2, 3개월 정도를 늦췄다는 평가예요. 그걸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리 옮겼다는 설도 있고. 고농축 예. 우라늄을 미리 옮겼다. 옮겼고 포르도가 정확하게 화강암 안에 있는 것들을 깼을까 그걸 확인할 길이 없어요. 네. 그렇게 보면 트럼프는 그래가지고 이 부류의 말하는 사람들을 다 지금 적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못 때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불이익 당해하고 지금 이름 적고 있답니다. 혹시 다시 이제 내전이 아니죠. 다시 전쟁이 이제 불씨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실 만한 어떤 네. 불씨라면 왜냐하면 지금의 아까 말한 네타냐후의 정치적 이유, 국내 정치적 이유가 하나 분명히 있고 네네네. 이걸로 지금 해소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할 수 있죠. 마침내 하마스도 괴멸되고 이란도 저렇게 됐다. 이 성과를 이스라엘 국민들이 그럼 지금까지의 사법 리스크나 이런 걸 봐줄 만한 걸로 치환이 가능한데 거기까지 가야 되네요. 가야 되는데요. 그게 불분명하고 또 하나는 지금이야말로 이란의 하메네이 신정 정부를 그냥 완전히 붕괴시킬 찬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핵시설이지만 실제로는 하메네이를 지금은 실각시키는 아직 붕괴됐다고 볼 수 없으니까. 볼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란이 키우고 이란이 돕는 이 대리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헤즈볼라 레바논에 있고 후티에 이제 예멘이 후티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마스도 엄청 약해졌거든요. 지금이야말로 이란 정부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심리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그걸 또 받아가 아까 트럼프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냐하면 이란 민생을 돌보지 못하는 정권은 붕괴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트럼프가 한 이유가 그 전에 계속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란 시민들한테 하메네이 때문에 당신들 수십 년 동안 제재당하고 이렇게 폭격당한다고 심리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달성할 때까지 포기 안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자기 국내 정치적 이유 그리고 목적은 이란의 신정 정부의 붕괴거든요. 언제든지 지금 명분을 찾아서라도 할 수 있는 근데 상황. 지금은 트럼프가 하지 말라고 했고 네. 이스라엘도 방공망에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전쟁을 계속하기 힘들어서 약간 숨을 돌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시간을 벌고 있다고 네. 봐도 되겠네요. 그 시간을 이제 얼마나 벌면 네. 다시 공격할지 저는 공격할까. 왜냐하면 시간을 너무 줘버리면 네. 이란이 다시 회복할 거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또 오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일단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제 국내 상황으로 돌아온다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읽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의 완전 비핵화라는 트럼프의 입장이 이제 변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결국은 협상을 통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완전히 달랐어요. 미국은 협상에 의해서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노선이었고 이스라엘은 협상으로는 이란을 절대 설득 못한다. 때려야 된다는데 네. 이스라엘 쪽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같은 비핵화라도 전쟁을 통한 비핵화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트럼프 일기 때 우리한테 코피 작전이라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코피 작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싸울 때 코피를 때려가지고 그럼 저쪽에서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1994년에 영변을 폭격하려고 했던 그 위기도 그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게 끝난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런 저는 그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나쁜 시그널이에요. 뭐냐면 북한으로 하여금 절대로 핵을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으로서는 이제 나중에 강경파들이 북한에서 지금은 트럼프가 계속 똑똑똑 두드리고 있는데 안 나오면 그때는 때릴 수도 있다는 건데 사실 북한을 때리면 북한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핵을 사용할 경우에 우리 인질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피해를 입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 전쟁을 오히려 교훈 삼아서 우리는 평화적으로 협상해야 된다. 네. 평화적인 비핵화, 협상을 통한 비핵화를 훨씬 더 얘기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네. 북한하고 우리는 딱 붙어 있지만 저기는 1,000km가 떨어져 있어서 실제적인 미사일 교환밖에 없잖아요. 일종의 제한 전쟁이지. 우리는 붙으면 전면 전쟁이에요. 맞아요. 그건 전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상황까지
한번 엮어서 분석을 해보셨고요. 나토 이야기를 좀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파트너국이죠. 인도태평양 4개국 함께 특별 회동을 하기로 했다가 아예 미국은 불참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또 일본도 뉴질랜드도 호주도 이제 다 불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기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뭐 저는 이게 외교적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나토는 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나토는 지금 중간에 어떤 유럽 전체의 지역 방위보다는 옛날에 바르샤바 조약기구하고처럼 군사 동맹, 그래서 가상적이 러시아와 중국을 2022년부터 했고요. 바로 그 시점부터 인도 태평양 4개국을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입니다. 거의 준회원국으로 취급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들 아시아국이 가지고 있는 게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고, 그래서 나토와 이 아시아의 국가들 연결하는 거라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실 러시아와 중국하고 거의 관계가 냉전처럼 적대적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각에 이게 지금 미국의 군사 전략가들, 트럼프는 사실 큰 관심이 없어요. 트럼프는 다자주의에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 전략가가 바이든 때는 이게 뭐냐면 아시아 이 동맹을 묶어서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냐면 한 개의 전역, 그러니까 원티어틀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를 한미연합 사령관이 항공모함이다, 중국 앞에 놓여 있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토는 되도록이면 안 가는 게 맞는데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나가니까 호주하고 일본에 안 간 거잖아요. 이때다 하고. 그리고 이거는 서로가 그러면 우리도 책임을 조금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부담을. 예. 그래서 이 3국이 오히려 서로에게 부담을 좀 완화시켰고 오히려 미국이 취소하게 만드는, 이거는 자율성적인 데서 우리가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저는 외교적 승리라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승리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셨고,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상호 관세, 미국과의 관계 중에서 또 국방비 GDP의 5%로 늘리는 그 협약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나토 정상회의 공동 성명에는 그 국방비 5% 인상하는 협약서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한테도 미국 국방부가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요? 예, 청취자들이 구별해야 되는 게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쪽에서는 미국이 관세를 내라는 거고, 그렇죠. 군사에는 분담금이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는 그에 대한 분담금과, 이거는 자기 부담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국방비를 높이라는 거죠. 왜? 그럼 결국 미국이 덜 도와주겠다는 그렇죠. 뜻이잖아요. 예. 근데 특히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실 1기 때는 전부 3%까지 올려라 그랬는데 지금 5%까지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 5%에 왜 하필 6%도 아니고 7%도 4%도 아니냐면, 네. 5%는 그동안에 미국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평균 한 2에서 2.5%인데 그 나머지 2에서 2.5%가 바로 미국이 나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을 위해서 자기 방위를 하고 나면 나오겠다는 뜻과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유럽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이렇게 키워놓으면 미국은 나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그 단초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러우 전쟁 때 미국이 러시아 편을 들면서 유럽한테 이제 앞으로 유럽 일은 우크라이나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하고 하라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마크롱이 유럽만의 방위 체제를 만들자고 하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압박해서 들어주게 되면, 지금 뭐 마크 리틀은 거의 충성파니까요. 뭐 용비어 청가를 쓰고 있는 사람이니까 트럼프한테 역대 최고의 대통령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5%에 합의는 할 텐데, 물론 여지는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늦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35년까지인데 그러니까요. 더 늦출 수 그러니까 트럼프 지나면 흐지부지 해줄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 숫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트럼프는 빠져나오고 싶어합니다. 고립주의. 유럽의 상황은 그렇다면 네. 한국의 5%를 요구하는 것조차도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그 지원을, 국방 지원을 줄이겠다라는 의미로 그렇죠. 바라보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사실 서로 조금 상충합니다. 우리가 분담금을 많이 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이 계속 있겠다는 뜻이고, 우리의 국방비를 올리는 건 나가겠다는 네. 뜻인데, 네. 트럼프와 군사 전략가들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그냥 빠져나오고 싶은데, 군사 전략가들은 바이든이나 지금이나 한국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미연합사 그 사령관이 한 말 중에 하나가 거리의 횡포라는 게 있습니다. Tyranny of distance라는 이 말이 뭐냐면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데 미국이 너무 먼 거예요. 아. 그냥 이걸 극복시켜 주는 게 한국과 일본이다. 그러니까 군사 전략가들은 한국과 일본에게 군사비를 늘리고 하면서 오히려 미국의 전략을 수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진 기지 같은 바로 역할을 그거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건 최악의 경우인 거고. 그럼 역설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방법이 나옵니다. 트럼프한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올려주면서 오히려 그런 그 전이대가 되는 것들을 막는 방법이 오히려 있을 수가 있죠. 사실 1기 때 문재인 정부가 사용했던 거고요. 분담금 협상에서 조금 올려주는 방식과 무기를 사주는 방식으로. 트럼프의 숫자가 중요해요. 그렇군요. 국방비 이야기를 한 거고 네. 아까 말씀하신 상호 관세 유예 조치가 7월 8일에 이제 맞습니다. 시한이 네, 다가오고 네, 있기 네. 때문에 이 부분도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되는 방안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아침에도 꼭 말씀을 드렸는데 네. 왜냐하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지금 뭐 G7이나 나토에 가서 만나면 이 협상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언론도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날리면 때처럼 48초를 보거나 상견례하거나 해봤자 30분 정도의 약심회담이에요. 네. 그리고 이 스케줄이 줄었잖아요. 결국 그런 정상적인 협상을 하려면 방미를 해야겠죠. 네. 아, 그렇군요.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이 아무튼 이제 앞으로 있을 네, 거니까 그 자리에서는 이 상호관세 관련한 협상은 나오겠죠. 진행이 되겠죠. 진행이 됐는데 예. 근데 일각에서는 일단 너무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없다. 이 7월 8일조차도 사실 미국만의 그 시한이기 때문에 예, 일각에 저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계속 바꿀 거예요. 네. 7월 8일까지 더 유예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게 네. 왜냐하면 지금 영국하고 중국 외에는 아무도 협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맞는 매는 지금은 좋은 거 아닙니다. 오히려 뒤로 가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 인사이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준혁 조국 혁신당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